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사람은 절대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주위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에요. 30대가 될 때까지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고,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게 더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 하는 건 아니고, 제게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너무 컸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쓴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나 봐요. 부모님은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주위 사람들은 벌써 손주 본다며 얼른 결혼을 하라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 부모님께서는 저에게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에게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게다가 부모님도 제가 싫은 건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니까 딸이 하기 싫다는 건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저희 아빠가 몸이 편찮으시게 되었습니다. 거동도 불편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빠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어제만 해도 같이 재밌게 대화했던 아빠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으로 제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손잡고 결혼식장을 걷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사위 얼굴이라도 보고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이번에는 함부로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사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트면 아빠가 너무 많이 슬퍼할 것 같아 저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은 3개월밖에 없었고 저는 그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동갑이었는데 또래에 비해 말도 성숙하게 잘하고 어른스러워서 제가 많이 의지했거든요. 늘 저한테 결혼하자고 매달리긴 했지만 제가 늘 거절하고 있었죠. 지금 남자친구라면 결혼을 해서 좋은 부부가 될 것 같았기에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했고 아빠에게 사위를 소개시켜 주었죠. 아빠는 남자친구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말을 했고 마음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제가 아빠의 마지막 부탁으로 마음을 돌렸고 급하게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기로 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고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을 대충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행동도 어른스럽고 듬직하더라고요. 항상 저희 커플은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힘든 일을 일찍 겪어서 일찍 철이 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과 딱 한 번 헤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사귄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탈북자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 사람은 저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고 제가 알아챘어요. 하루는 우연히 제가 남자친구 휴대폰을 보다가 탈북자들이 있는 카페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한 번도 저한테 말해준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니까 왠지 저를 속인 것 같고 배신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남자친구에게 화를 불같이 내면서 이게 뭐냐고 했죠. 남자친구는 처음엔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차근차근 저한테 설명해 주었습니다. 숨긴 건 아닌데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대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탈북을 했던 이야기들을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눈치채나요? 솔직히 그때 헤어질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탈북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추억을 다시 상기시키기 싫어서 말 못했어 하며 울면서 말하는데 마음이 찡해지고 저도 슬프더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에 용서를 했습니다. 조금 충격이긴 했지만 어쨌든 한 민족이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개월 후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간소하게 준비했고 딱히 비싼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지 않았어요. 저희 둘 다 욕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생활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됐고 신혼집도 그렇게 넓지 않은 곳으로 구했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질 엄마가 걱정되었는데 남편은 고맙게도 저희 친정 근처로 신혼집을 구하자고 해주었고 결국 신혼집과 친정집은 걸어서 7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가맹점을 하고 있었는데 카페나 음식점 그리고 PC방 등 아주 다양한 곳의 사장님이었어요. 다 아르바이트생이 운영하니까 하루 종일 놀고 먹고 해도 괜찮았죠. 반면에 저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니까 평일은 매일 출근해야 했습니다. 저희의 일상 패턴이 잘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해를 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충격적인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 우연히 지갑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증 앞자리가 8이어야 하는데 7로 시작하더라고요.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7로 시작했고 사진도 남편이 맞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7로 시작하다니. 그때 남편은 집에 없었기에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주민등록상 이 사람의 나이는 저와 10살이나 차이 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혹시 탈북을 하고 주민등록증 등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물어봤습니다. 탈북자인 사실을 들켰을 때와 똑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핑계를 대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사실 내가 나이 많다고 하면 나 안 만나줄까봐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저랑 동갑인 줄 알고 또래보다 성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저보다 10살이나 많으니까 성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제가 어이없어 하는 걸 알고는 내가 미안해. 그래도 우리 사랑은 변하는 거 없어. 라고 하며
울먹거리며 말하더라고요. 우는 얼굴에 어떻게 화를 내나요? 그때 저는 또 바보같이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으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치는 건가 싶으면서 화해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비밀이 하나씩 계속 드러나니까 저한테 예전보다 더 잘해주었고, 저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 저는 자기 전 불 끄고 누워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이 또 나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대한 그런 사실은 빨리 아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여보, 혹시 탈북이랑 나이 말고 나한테 말 안 한 거 없어? 제가 이렇게 물으니 당연히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또 숨기는 게 있는지 말을 주저하더라고요. 괜찮으니까 어서 말해. 나 이해할 수 있어. 진짜지? 이해할 수 있지? 음, 사실 말이야. 나 결혼 전에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길래 대출 받아서 돈 좀 빌려줬어. 그래서 지금 그 대출금 갚는 중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까지 저한테 숨길 줄은 몰랐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은행 대출까지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는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했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빌려준 액수가 좀 커서 혼자 갚고 있다고 했고 말하면 혹시 제가 걱정할까봐 선뜻 말을 하지 못했대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남편은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여보, 걱정하지 마. 3개월이면 다 갚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고 이 사람이 워낙 착해서 이곳저곳에 정을 많이 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자기 위안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았네요. 아무튼 남편의 비밀은 여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알게 되면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단지 남편이 저에게 돈을 갚는다고 한 날부터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돈을 못 모으니 자기가 하겠다나 어쩐다나 하면서요. 다시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하나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항상 뭐든지 괜찮아지려고 할 때쯤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근데 이번에는 남편의 비밀이 좀 심각했습니다. 항상 일을 하고 오면 남편이 어디서 씻고 오는지 비누 냄새가 폴폴 났거든요. 늘 집에서 씻고 자고 하는 사람이 퇴근을 하고 오면 피곤한지 씻지도 않고 바로 잠에 들었고 저와 이야기하는 시간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새벽 일찍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도 수상하기도 했고 퇴근하고 오면 비누 냄새가 대놓고 나는 것도 이상하기도 했죠. 저는 이 사람과 이혼까지 생각하고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몰래 뒤따라가서 어디 가는지 확인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곳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공사장이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이제 건물까지 세웠나 싶어서 노동자들한테 간식도 사주고
총괄도 하는 그런 일을 하러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간식거리 좀 사서 내조 좀 할까 싶었죠. 그래서 간식을 사서 공사장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샅샅이 뒤졌는데 멀리서 김수종 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며 제 남편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서 보니 남편은 그곳을 총괄하는 사람인 것 같은 분에게 혼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건물을 짓고 있었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혼인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양손에 쥐고 있던 간식거리들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저를 바라보았죠. 물론 제 남편도요. 정말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건 기본이었고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사기 결혼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내려와서 제 손목을 애절하게 붙잡으며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어? 라고 했고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는 누구랑 결혼한 걸까요? 무슨 양파도 아니고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그의 비밀을 보니까 숨긴 얘기가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많은 가맹점을 하고 있던 사장도 아니었고 그냥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에게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지면서 그놈의 실체가 보이더라고요. 탈북자에다가 나이에다가 빚까지 그리고 하다못해 직업까지 속이다니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그 사람과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었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말리면서 다 설명하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매일같이 씻고 온 이유도 공사장에서 흘리는 땀 냄새와 흙 냄새 때문이었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살던 집은 원래 제 집이었기 때문에 남편만 짐을 싸고 나갔죠. 이혼 후 몇 달 정도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초반에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는데 귀찮아서 다 차단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단 둘이서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의 기억이 점점 잊혀질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과의 추억을 잊어가고 있었죠. 그때쯤 집에 누군가 찾아왔고 현관문을 열어보니 경찰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하고 한껏 움츠린 채로 문을 열어보니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혹시 김수종 씨 전 와이프 되십니까? 잠깐 조사 좀 할 게 있어서 그런데 같이 경찰서로 좀 가주시죠.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거의 1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그 사람과의 인연이 뭐가 있나 싶어서 경찰서로 일단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내내 혹시 이 사람이 내 이름을 대고 사기를 치고 다닌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고 혹시 내 이름을 대고 돈을 빌린 건가 라는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한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제 멱살을 잡으면서
당신 누구야? 김수종이랑 무슨 사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생판 처음 보는 여자가 대뜸 제 멱살을 잡고 그러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화나더라고요. 그 사람 전 와이프인데요? 그쪽은 누구신데 제 멱살을 잡으세요? 경찰은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저에게 이분은 김수종 씨 아내분 되십니다. 라고 하더군요. 경찰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김수종이 북한에서 결혼한 아내였던 것이죠.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여자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수종과 그 여자는 함께 탈북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맞지 않아서 김수종 혼자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으면서 저를 만나 새롭게 결혼을 했던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냥 김수종 그놈이 완전 쓰레기인 거죠. 북한에 와이프가 있으면서 남한에서는 저와 결혼하고 말이나 됩니까? 경찰도 이런 경우는 자기들도 처음 본다면서 당황해했어요. 이건 중혼이라면서 이런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능하냐고 화를 내니 경찰들은 북한과 남한이라서 엄연히 다른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나요? 제가 결혼했던 사람이 아내가 있는 남자라니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몇 시간 동안 경찰서에 혼자 앉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에게 잡힌 김수종을 만났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고 몇 달 동안 뭘 하고 다녔는지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북한 와이프를 보고 엄청 놀라워했습니다. 그 여자는 탈북하고 김수종을 찾아서 연락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김수종은 자신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와이프가 생긴 걸 보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 여자는 제가 애초부터 와이프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 불륜녀로 오해해서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엔 제 사정을 들으시고 허리 굽혀 사과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수종이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사기라 경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했고 저와 그 북한 여자는 김수종이 최대한 감옥에 오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경찰도 사기 범위가 너무 커서 그럴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 더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3개월 안에 갚는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일한 돈으로 돈을 갚아왔던 게 아니었고 제가 일한 돈으로 갚아왔던 거였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막노동하는 사람이 그 큰 빚을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의심을 해야 했었는데 결국 제 전남편은 감옥으로 갔고 그 여자와는 다시 만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저는 이제 연애도 못하겠고 사람들도 잘 못 만나겠어요. 다정한 얼굴을 하고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만날 때 다들 조심하십시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